방정식 2 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자, E3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 형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보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우리가 아까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형태랑 그 다음에 x는 k꼴 이렇게 수직,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평행인 그런 상태의 직선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a, b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단 a, b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물론 a, b 실수고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죠. 자, 이 뜻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되는 경우는 a랑 b랑 모두 다 동시에 0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상관없는데 a가 0이면 당연히 b는 0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자,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b가 0이면 a는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동시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둘 다 0이 아니면 너무 좋겠고, 그래도 어느 한쪽이 0이면 반대쪽이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포함한다. 모든 직방의 형태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가 좀 아는 걸로 우리 좀 조작을 해볼게요. 뭐냐면 좌변에 by만 냅두고요. 나머지 다 이항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다. 자, 이런 상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b를 나누고 싶어질 거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흔한 꼴이 y는 mx 플러스 n 꼴이기 때문에 b를 나눠주고 싶을 텐데, 대신 조심할 게 있지. 내가 b가 0이다, 0이 아니다 란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나눌 때는 그 b가 0이 아닌 것을 먼저 가정하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b가 0이 아니다 라고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으면 나는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거 뭐죠?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우리가 아는 형태, y절편이랑 기울기가 등장하는 아는 형태가 나왔다. 그쵸? 왜냐면 위에서 말했던 여기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모두 다 표현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1번인 아는 형태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너가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겠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이번엔 b가 0일 때라고 이제 나누면 되겠죠. 아까 b가 0이 아닐 때 했으니까 이번엔 b가 0이야. 그럼 생각해 볼게. 자, b가 0이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b가 0, 어느 한쪽이 0이면 반대쪽은 0이 반드시 될 수가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a가 0이 아니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b가 0이. 이렇게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 a가 0이 아니야? b가 0이야? 그러면 일단 식이 어떻게 쓰여질까? ax 플러스 c는 뭐?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얘를 정리하시면 우리가 분명 위에서 a가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얘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되죠. ax 마이너스 c. 그러니까 a로 나눠줘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배웠던 x는 k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 x축의 수직 형태의 직방이다. 수직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x는 k꼴 있죠. k 상수꼴의 직방이 등장을 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얘는 우리 일반적인 형태라 했기 때문에 1번에 우리가 아는 형태도 표현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 2번에 x는 k꼴의 형태도 우리가 수직 형태의 직방도 표현할 수가 있었다. 두 가지 다 표현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1번의 아는 형태랑 2번 두 번째 수직인 형태, 얘네들은 서로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y는, 그러니까 이제 묶어준 거죠. n 형태. 서로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어느 한쪽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서로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x는 k꼴의 방정식과 y는 mx 플러스 n 형태의 방정식은 서로를 표현할 수 없다. 서로를 표현해낼 수 없다. 완전 다른 형태의 식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얘는 기울기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어요. 한 평면이 있고 두 직선이 어떻게 놓일 수 있냐? 뭐 얘가 서로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두 직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야구 하실 때 야구석에 있는 타자가 공을 던진 거를 치냐, 마냐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치거나 아니면 못 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으면 일단은 두 직선이 맞나? 안 맞나? 이 두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만나냐? 안 만나냐? 그죠? 안 만난다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의하면 평행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만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죠.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한 개를 넘어서 두 개 이상부터는 우리가 딱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지면 딱 달라붙어 버리죠.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많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다, 교점 한 개인 경우, 그 다음 평행한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이 두 개부터는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점 한 개는 한 점에서 만나 당연히 만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맞는다 평행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직선을 두 개 한번 정해봤어요. 한 직선은 L1이라고 y는 m1x 플러스 n1 기울기 m1 y절편 n2 그 다음에 y L2 직선은 y는 m2x 플러스 n2 서로 다른 직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마침 딱 이 종이가 한 평면이니까 이렇게 두 직선이 지금 덧칠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개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를 지금 그렸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었죠? 이렇게 한 점에서만 교점을 갖는 경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사선을 그리면 이게 평행을 뜻하는 관계를 표현한 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첫 번째 M1과 L2 여러분 일치하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어때야 될까? 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Y절편도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오른쪽 그림 있죠? 여기 있는 이 그림 얘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은 기울기는 달라야겠다. 기울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면 기울기가 일단 달라야겠지. 당연히 기울기가 같으면 안 만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M1, N2가 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Y절편 얘기를 안 할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상수항 Y절편은 의미가 없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일단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그래서 딱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그게 Y절편이 뭐 같든 다르든 간에 그죠. 자, 평행하는 경우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평행의 경우 평행하다면 M1하고 M2가 같아야겠죠. 기울기가 같아야지 평행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상수항까지 즉 Y절편까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일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행은 이런 경우가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5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E5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는 여기 X 교점의 X 좌표 말한 거예요. Y 좌표 말고 교점의 X 좌표는 그 두 그래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 존재할 건데 걔네들이 연립했을 때 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두 그래프에서 교점의 X 좌표는 연립한 직선의 방정식의 직선의 방정식 연립한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여기다 좀 추가시킬 게 있는데 어떤 해냐면 그냥 해가 아니라 실수인 해랑 똑같다. 실근. 그래서 실수인 해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써 있네요. 자, 그래프에서 두 직선 그래프의 교점 x좌표는 두 직선의 연립 방정식의 실수인 해랑 똑같다. 실근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로 한번 보는 거 여기 지금 손가락 포인터가 이제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교점이 있죠. 두 직선 L1과 L2가 주어져 있는데 교점이 존재해요. 그 교점의 좌표를 우리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교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 알파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손 포인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x축에서 알파를 살짝 표현했는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y는 m1x 플러스 n1, y는 m2x 플러스 n2 이렇게 하는 게 뭐게 여러분들 뭘까요? 연립이죠, 연립.
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뭐라 했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직선의 방정식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교점의 좌표를 x좌표를 특히 알파로 놨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그 실수인 해가 알파인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알파가 나오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립을 해볼게요. 그래서 m1x 플러스 n1은 m2x 플러스 n2다 이렇게 얘 해가 이제 알파다라고 하는 게 우리 결론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밑에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점이잖아요. 그죠? 자, 교점이니까 우리 뭔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점의 좌표는요, 알파, L1 알파죠. 왜냐면 이 알파, 이 교점은 어디 위에도 있죠? L1 위에도 있고, L2 위에도 있잖아요. 일단 L1 위에 있으니까 알파, L1 알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이 점을 알파, L2 알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L1 알파랑 같은 점인 거잖아. 알파, L2 알파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L1 알파랑 결국 L2 알파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살짝 제가 빼줄게요. L1 알파 마이너스 L2 알파는 얼마예요? 0이겠죠. 아, 그럼 이 뜻이 뭐야? 이 형태를 잘 보니까 이런 거죠. 아, L1 x 마이너스 L2 x는 0. 이거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연립한 방정식이죠. 이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야? 알파라는 것이죠. 해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입해서 0 되게 하는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우리 대입해서 0 되는 걸 미리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그 해는 알파일 것이다. 알파가 그 해가 되겠다. 뭐, 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1차 방정식은 당연히 해는 한 개인데, 당연히 이제 해가 있다면 한 개인데, 이제 그 중에서 알파다. 이런 얘기를 먼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됐죠? 어쨌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그래프의 상황에서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린 뭐라 할 수 있냐면 두 직선 방정식의 연립한 방정식의 이제 실수인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립한 방정식의 그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 아까 2포에서 말했던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난다 안 만난다 해서 만난다 했을 때 일치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음 두 번째는 안 만난다에 평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수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볼게요. 아까 일치하는 경우 있었죠? 자, 일치한다면 당연히 교점이 어떻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교점 엄청 많아요. 그 뜻은 뭐야? 얘를 연립했을 때 그 실근의 수가 어떻다는 거야? 실근의 수 엄청 많을 거야. 이런 뜻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의 모습 생각나시죠?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당연히 한 개지. 이해됐어? 그러면 실근의 수도 몇 개일까? 당연히 한 개겠지. 자, 평행하는 경우에 교점 있어요? 없어요? 교점 빵개죠. 교점 빵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뭐 교점 개수뿐만 아니라 그 직선들을 각각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E5 다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 이건 2차 함수 가서 나오고 이 상태를 계속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E6로 갈게요. 자, 두 직선이 이제 수직인 상태, 특별히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때, 90도에서 만날 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엄청 특별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가볍게 먼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얘기 먼저 할게요. 다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m1x랑 m2x라고 해서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서로가 수직한 상태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럴 때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진짜 마이너스 1인지 살펴보러 갈게요. 자, 한 점을 여기서 1,0 x축에 있는 1,0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뚜뚜뚜 따다다 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 뭐가 될까 여러분들? 1,m1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가 m1이 되겠고요. 여기 1,m2가 되겠죠. 당연히 연장했을 때 이만큼이
M2가 되지 않겠습니까? y좌표가. 그죠? 자, 그럼 우리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 90도가 있네. 뭐죠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이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있으면 피타고라스도 생각하시고 삼각비도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얘랑 얘의 길이의 제곱을 살펴볼게요. 자, 얘의 길이는요, 여기가 지금 m1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m1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값이네요. 그러니까 m1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값이 위에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요, 여기 길이가 지금 m2가 아니라 마이너스 m2죠. 음수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지만요. 자, 2죠. 그럼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m2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겠죠. 이게 됐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양쪽 변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직각삼각형 빗변에 해당되는 이 길이의 제곱과 똑같다 이거죠. 저 길이의 제곱은 m1이라는 y값에서 m2라는 y값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m1-m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긴 하지만 그냥 절대값 좀 붙여줄게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 붙였다고 치고 어차피 사라지겠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죠. 얘를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m1 제곱 더하기 m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m1 제곱 더하기 m2의 제곱 마이너스 2 m1 m2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라지는 게 보실 거고 2는 마이너스 2 m1 m2이기 때문에 따라서 m1 곱하기 m2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있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있는 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랑 똑같아요? 음수인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금 두 직선이 있어요. 체크해 보시죠. 아래쪽에 있는 두 직선이 있고 이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수직이야. 얘네들이 수직이야.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니까 2분의 2a 1창의 개수죠.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 이 값이 얼마야 돼? 기울기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되셨나요? 계산해 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2a-1은 2랑 곱하면 4a죠. 1로 넘어가셔서 4a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6a네요.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표현하는 방식 하셨는데 왜 또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직선의 기본적인 형태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비치된 것 같이 직선의 일반적인 형태 가지고도 우리 한번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걸 배워볼게요. 하나씩 증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평행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 아는 것부터 해보면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평행이면 일단 기울기 똑같아야 돼. m1과 n-가 똑같아야겠지. 그죠? 대신 뭔 달라야 돼? n과 n-는 달라야 돼. 일치면 기울기도 똑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y절편도 똑같아야 돼. 당연하죠. 교점 한 개면 너네들이 기울기만 다르면 돼. 수직이면 두 개 곱해서 모으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각각의 경우가 이제 저 일반적인 형태에서 어떻게 되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에서는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뭔 얘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아래 거랑 위에 있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의 개수 비율이 중요해요. 개수 비율 갖고 얘기를 할게요. 개수 비율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수에 대한 비율. 자,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a분의 a 다시 평행은 b분의 b 다시 x, y가 이제 기울기를 결정하니까 우리 y랑 x, y는 mx 플러스 n에서 n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y는 mx에서 x랑 y 사이의 그 m배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 기울기는 x랑 y에 붙어있는 비율만 중요하다. 그래서 a분의 a 다시랑 b분의 b 다시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대신 뭔 달라야 되냐면 상수항끼리 비율, 얘네들은 달라야 돼. 얘네들끼리 같으면 이거는 일치가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밑에 얘네들 기울기 똑같은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의 비율도 똑같아야 돼. 이러면 일치겠습니다. 자,
자, 교점의 한계라는 얘기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x와 y 사이의 이 개수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직인 경우가 좀 특이한데 일단 써놓고 무슨 얘기냐면 x의 개수 비율이 아니라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살짝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사실 그 앞에 위에 있던 것들을 다 설명한 거긴 한데 이제 일일이 하나씩 해보는 거는 스스로 해보시고요. 수직인 경우만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직선을 한번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 갖고 하자. ax 플러스 다른 색으로 쓰고 지울 거예요. 는 0이란 이런 직선인데 얘를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x 마이너스 b분의 c. b가 0이면 x는 k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서.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등장한다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도 같은 형태잖아. 사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 개수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 x 그 다음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 이렇게 되겠죠? 얘의 기울기는 이게 될 거야. 우리 아는 형태로 쓰면. 그러면 우리 일단 알잖아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그쵸?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서로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 다시는 a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이항시킨 이 곱하시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b 다시가 되죠. 그렇죠? 여기 분모 분자 크로스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이항시키면 뭐가 되냐면 a 다시 더하기 bb 다시는 얼마예요? 0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사실 1, 2, 3, 4를 다 설명한 건 똑같아서 어쨌든 기억하실 때는 일반적인 형태일 때는 두 개수끼리의 곱, 그 다음 개수끼리의 곱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2a 플러스 x, 2y 플러스 4인 0, 그 다음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일 때 얘네들이 이제 수직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a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개수끼리 2a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x의 개수 1이죠. 그 다음에 y 개수 2 곱하기 여기 오른쪽도 2네요. 너가 0이 와야 돼 이런 얘기겠죠. 자, 제 계산해 주시면 2a 플러스 1 플러스 4죠. 그러면 2a 1 플러스 5가 되네. 2a 플러스 5.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하면 너네들은 수직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 2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직선의 방식 3 이어가시죠. 알 내용이 많아서 이 12까지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7까지를 끄는 게 맞을 것 같아요.